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 드셨죠? 점심 드시고 오세요. 점심 안 먹고 또 이거 뭐 방송을 봐야 되는데 뭐 라면을 먹었다, 뭐 그냥 뭐 샐러드 먹었다 이러지 마시고 든든하게 드십시오. 특히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운을 내고 또 다음 거래를 또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얘기를 먼저 좀 잠깐 하고 볼까요? 업종종합 차트를 좀 띄워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돌파도 못하고 깨지지도 못하고 저기 걸쳐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일봉상은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요런 비슷한 그림을 만들었었던 것이 지난 4월, 5월 흐름입니다. 이것도 좀 급등했었던 장세였었죠. V자 반등을 완성을 시켜놨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여기까지 막 그냥 한 번에 그냥 내질러 달려버렸죠. 요때도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6일 돌파를 통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은 지난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그냥 한 번에 바로 뚫어버렸고 돌파 흐름도 굉장히 강했고 상가수렴이었다면 지금은 박스권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765선, 72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보시려면 분봉 보시면 좀 더 잘 보여요. 5분봉으로 최근 흐름 보셔도 괜찮고 한 30분봉 보셔도 됩니다. 지난 6월 10일 약 한 달 정도의 흐름인데요. 765선을 돌파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그냥 바로 밀릴 줄 알았는데 그때랑은 또 조금 달리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765선을 넘어가게 되면 단기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765선을 넘어가면 765선이 지지선이 될 겁니다. 765선을 깨뜨리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30분봉으로 보시면 지난 한 서너 달 정도의 흐름을 다 좀 볼 수 있는데 역시 지지선 726선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760선을 못 넘고 765선을 못 넘고 밀리기 시작하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는 것만 해도 5%라고 했죠. 만약에 726선을 깨뜨리게 되면 물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깨뜨리게 되면 그 다음 지지선이라고 볼 만한 게 700선, 그 다음은 650선, 막 이렇게 막 툭툭 그 다음 지지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막 급락 이런 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내려오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매도세에 좀 휘둘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그런 차원으로 좀 지수는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종목별 투자자를 안 본 지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학개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뭐 원래도 개인이 주류인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집된 자금이 들어올 때 외인이 한 번에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 반대로 막 공매도 치면 내려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인 기관의 흐름을 좀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외인 기관의 관전 포인트는 양이 크냐 적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이 뭐 300억, 코스피에 1000억, 순매수, 순매도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게 한 최소한 5천억, 아니면 뭐 한 8, 9천억 이 정도의 매도세가 좀 발생한다. 그러니까 조 단위의 순매도세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어서 좀 뭔가 대응할 때 참고 삼아서 보는 지표기는 한데요. 지금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은 없습니다. 여전히 개인들로 인해서 개인들에 의한 개인의 시장이 되어버렸다. 그 현상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개별주 장세로 흘러가고 있다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 그러니까 특정 업종이 흐름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코스피 쪽 먼저 볼까요? 유독 빨갛거나 유독 파랗거나 하는 시장이 없죠.
그냥 빨갛고 파랗고 빨갛고 파랗고가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여기 지금 SK케미칼 하나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요 정도 종목 하나가 의미를 좀 두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점으로 보이는 요런 것들 21%짜리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27%짜리 남양유업 우선주가 지금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요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업종의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없다. 그러면 코스닥을 보자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지금 막 다 울긋불긋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업종이 빨갛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좀 분산되어 있다. 제약도 지금 보시면 메디톡스 이거 뭐 이슈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화학은 뭐 나노신 소재 이슈 있는 것들만 개별 주장세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 에이텍도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도 오리엔트 전공 15%, 여기도 프리엠스 21% 이런 특별한 종목들 개별 주장세로 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순위를 좀 보시면 현재 그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우선주 쪽이 좀 많습니다. SK네트워크 우선주, 현대건설 우선주. 시장이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한 5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그 자금을 우량주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팔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에요? 뭐 우량주가 아니더라도 뭐 작은 종목을 살 수도 있는데 작은 종목은 내가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0억대 종목들, 한 300억에서 1000억대 종목을 여러분이 2천만 원 정도 사고 싶다. 그러면 맘먹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단타라도 잠깐 좀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100억대를 살 수 있으려면은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사가지고 좀 이제 끌고 가고 시장에서 좀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팔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큼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업종, 이 종목 여기가 좋으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돈이 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좋아. 그럼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그냥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주 쪽으로 돈다는 얘기는 시장이 돈이 갈 데가 없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20억에서 3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게 되면 거기서 이 캔들의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 거래를 한다든가 중개 거래를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종목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 돈 있는데 사고 싶은 종목이 없어. 에이텍 TN 같은 이런 테마 종목, 에이텍 같은 테마 종목, 뭐다 이거 정리매매, 이거는 뭐 거래량 자체가 얼마 없고 300원 곱하기 뭐 1000만 해봐야 뭐. 그러면 나머지 우선주들의 이렇게 수급이 쏠린다? 근데 금액을 더해보니까 시작은 다 5억, 10억, 20억 요 정도 된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재 시장은 20억에서 3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정해져야 거기로 가서 거래를 하고 돈을 벌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개별 주장세가 되는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 좀 사볼까? 상한가 가나?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이슈를 만들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사도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이제 이렇게 매수를 막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별로야? 그러면 얼른 팔지. 그래서 윗꼬리 만들고 도로 내려오는 요런 현상도 자주 발생되게 되고 가는 놈만 가고 그리고 우선주가 가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더 지수 고점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0.62% 오르고 있는데요. 뭐 폭등합니까? 아니거든요. 뭐 6%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개인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조차도 지금 장이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조정은 한번 바꿔갈 겁니다. 지난번에 비슷한 자리를 찾았었던 것이 여기를 예상했었죠. 이렇게 주가가 이제 여기랑 폭락을 했으니까 한번 기술적 반등 주고 조정받고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요, 그러니까 그냥 V자로 올라와 버렸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었던 거고요. 뭐 제 예측은 틀렸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여튼 지금 자리를 비교하자면 저는 여기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요때 당시에 그걸 똑같은 걸 겪어봤거든, 지금 같은 시장을. 예, 우선주가 튀고 개별주 장세 막 움직이고 거래량 없이 상한가 치고, 예,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특정일 상한가라는 메뉴가 또 있어요. 특정일자의 상한가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튼 그래요. 찾아보세요. 메뉴까지 알려줬으니까. 예. 여튼 오늘 저기 지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원래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종목들을 좀 잠깐만 볼게요. 베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와서 지금 전저점 부근에서 골든크로스 만들고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다른 부분 다 지져버리고 추세선만 그려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종목이 좀 어려운 게 다시 차트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요렇게 되면 왠지 사고 싶거든요. 돌파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싶은 건데 요 자리에서 매집이 1차적인 매집이 됐다. 그 다음에 이 가격대 안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만약에 전제를 둔다면 이 이후로도 요 흐름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쵸?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를 할 거라는 거예요. 매집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 밑엔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있는 캔들의 최저점을 찍어보면 얘입니다. 얘는 요 위거든요. 그러면 2,600원에서 4,800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356억 정도인데요. 등락폭이 크죠. 이게 한 상한가 2개 정도 되니까. 그러면 중간에 다시 한번 잘라도 돼요. 3,600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저야 이제 방송 중에 여러 종목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만 쓱쓱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이 종목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 이러신다면 저처럼 하시면 안 되겠죠. 대충대충 하면 안 되겠죠. 좀 더 디테일한 기준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 아까 돌파 얘기 요거만 잠깐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딱 했다 그러면 요거 깨지면 안 돼요. 돌파 라인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손절 라인이라고 딱 자르고 버리셨어야 돼요. 그래서 돌파가 갓 돌파한 종목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종종 해드리는 겁니다. 분봉으로 들어가서 유의미한 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5분봉에서 먼저 좀 띄웠는데요. 5분봉으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좀 길게 볼 때는 1시간 봉, 뭐 30분 봉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1시간 봉으로 볼까요? 30분으로 볼게요. 30분 쉬고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차트를 확대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유의미한 선을 찾아보자면, 일봉에서 저걸 먼저 보고 가야겠다. 자, 일봉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찾을 것이냐. 대략 한 요 정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7월 달,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기준선을 좀 찾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근데 요 선이 여기 정도에 걸려 있으니까, 시점은 2018년 8월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2018년 8월이 뜨도록 축소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분봉으로는 최대 30분봉 여기까지밖에 안 뜨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많은 자리만 동그라미 치고 거기만 쫓아가가지고 볼게요. 요렇게. 요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많은 자리. 자,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평균은 여기 정도 돼요. 그러면 얘는 평균보다 위죠. 그러면 아래쪽 선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 가격에다 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가 시작이죠. 자, 여기는 선 하나 그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평균치보다 아래쪽에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종가나 고가를 쓰시면 됩니다. 대략 3,700원 정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평균값보다 위에 있으니까 아래쪽 선을 쓰면 될 겁니다. 여기는 종가, 여기도 선을 그려보죠. 여기 종가에다 선 하나 그리고 여기 거래량, 여기 시가, 여기다가 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여기도 거래량이 있는 캔들은 여기고 거래가 위쪽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고가
고가 아니면 고가 아니면 종가 여기다가 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거래량 여기네요. 여기 이거 두 개 같네. 여기다가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려볼게요. 여기 거래량이 있고 저기 위에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치니까 고가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 또 하나 있죠. 자, 여기는 평균값에 거의 근접하죠. 그러면 아무거나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뭐 고가에도 걸치고 시가에도 걸치고 하니까 요건 그냥 요걸로 그 기존 선으로 가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 요거 하나 남죠. 요것도 시가와 고가, 종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선을 그리자면 딱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의 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선 6개를 그려놓고 이제 평균을 내보자고요. 자, 평균을 내보면 맨 위에 선 하나, 맨 아래 선 하나, 그리고 요거, 요 중간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애매하죠. 요거 그냥 지울게요. 자, 요 3개 선이 남는데 당연히 선이 3개가 남기 때문에 한가운데 거를 남기면 평균이 나오겠죠? 요렇게 똑 떨어집니다. 3,200원, 3,800원, 4,300원 사이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벌써 금방 찾았죠? 누가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외인이 사고 있나, 기관이 사고 있나. 외인이네? 외인이랑 기관이네. 근데 뭐 이런 흔적을 남기긴 했지만 관심 없어. 누가 샀든. 어차피 이거랑 똑같이 거래가 되지도 않아. 그러면 3,200원, 3,800원, 600원 차이죠? 그럼 대략은 600원. 여기다 600원 더하면은 4,4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깔끔하게 나왔네. 3,200원부터 600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3,200원, 600원, 3,800원이죠? 3,800원. 거기다가 600원 더하면 4,400원이죠? 요렇게 선을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파동의 크기, 지지와 저항, 거래량, 그런 기준들이 다 잡혀요. 차트 툴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앞으로 한 1년은 쓰여요. 이 선.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베셀은 거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래가 되게 쉽죠? 3,200원 넘어가면 사서 3,800원의 수익 내면 돼요. 4,000원에 사서 4,400원의 수익 내면 됩니다. 4,400원 넘어? 그럼 홀딩이지. 왜냐?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대략 한 1,200원 차이에요. 자, 그렇다면 4,400원 넘어가면 얼마 넘어갈까요? 1,200원이니까 5,600원이겠지. 여기가 목표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3,200원이 넘어가면 5,600원까지 갈 수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뭐 재무 뭐 이런 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는 회사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수급만 봤을 땐 누가 아니 바보 멍청이지 않고서 이걸 왜 계속 사겠어. 상패될 것 같은데 샀을까? 그렇진 않거든요. 여튼 이렇게 거래하는 걸 가지고 베셀을 거래하시는 것도 좋죠. 근데 메모도 안 해. 잊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내 관종에 있네? 또 이러시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게 또 동기부여를 할 테니까. 더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지금 방송에서 이걸 찾아가는 과정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공부해야 되는 거가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하나 설명한 거예요. 거래량 캔들. 이거 그냥 웬만한 책 펼치면은 다 10페이지, 20페이지 안에 다 걸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마치 뭐 야구를 처음 배우려고 하는데 야구 배트 잡는 법, 뭐 골프를 처음에 갔는데 뭐 클럽 잡는 법, 그립 방법 이런 거 설명하듯이 정말 단순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럼 5,600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3,200원에서 5,600원 2,400원 차이죠? 8,000원이지 뭐.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8,000원이잖아. 이렇게 보면 되지. 얼마나 쉬워. 파동의 크기 딱 균일하게 반, 반, 반 이렇게 지금 딱 되어 있잖아요. 요 위로 넘어가면 요걸 지우고 여기다 또 반, 여기 반, 반, 반 이렇게 그려놓고 지지와 저항 라인 그리면서 거래하시면 되겠죠. 이 종목은 지난 한 3, 4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4,000원대 중반대입니다. 여기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로 보기보다는 3,000원에서 4,000원 요 사이까지 거래하는 게 가장 그 이상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뭐 이슈가 있나요? OLED 뭐 이슈가 있나요?
OLED 쪽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구글 알림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OLED라고 알림이를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구글 알림이 여기에다가 OLED 이렇게 해놓으면 이메일 입력하시면 이메일로 알람을 만들어줘요. 이거를 매일매일 알람으로 꽂아줍니다. 아이폰 전기종에 OLED 패널을 채용하겠다. 삼성과 LG의 수혜다.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OLED 아직은 적자다. 적자하지만 사업을 확장하면은 흑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한국주도 OLED 조명이 국제 표준에 순항하고 있어? 이런 게 있었어? OLED 전반을 수혜인데? 언제 뉴스죠? 7월 7일. 제발 뉴스 좀 보세요. 뉴스 이런 거 좀 갖고 와봐요 좀. 이런 걸 놓치고 있었네. 유연한 OLED 디스플레이 시장 2024년 플레이어 애플 5G 모든 기종 OLED 채용 예상 삼성 가장 큰 수혜. 자 그렇다면 요렇게 한번 엮어서 볼 수 있겠죠. 벳셀과 삼성의 연관관계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삼성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럼 벳셀과 삼성 이렇게 쳐봐. 관계가 없어? 그럼 해당이 없는 거지. 뭐 하지만 OLED 관련주니까 영향을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삼성과 관련된 OLED 누군지 보면 되잖아요. 삼성 OLED 누가 수혜를 볼까? 응? 연관 검색어 지난번에 뭐 무슨 사이트도 알려줬죠.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돼요. 계약 이렇게 해볼까? 수주 소부장주 수주 릴레이 연초부터 투자 나선 삼성 디스플레이 얘네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요것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금융주 쪽도 한번 볼까요? KB금융 금융이 지금 이제 금리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또 부동산 규제가 또 되고 있어서 금융 쪽이 그렇게 썩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잘 보시면 하락장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꼼수예요. 내려가죠. 이거 지금 지났으니까 이런 거지. 그치? 이게 나왔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요거였을 거야. 그죠? 요때 당시엔 요거였을 거야. 요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요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자, 요때 당시엔 요거였을 건데. 내려가더니 부딪혀. 자, 그랬다면 선을 그렸으면 이번에 내려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요렇게 올라오는 걸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종목의 매수 타점은 여기였을 거다. 요거는 추세선을 역이용해서 거래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렇게 선을 그려보면 또 어때요? 이렇게 요렇게 그림이 또 그려지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평선을 봤더니 60일선도 방향성 분석해보면 위쪽이고 21선이야 뭐 요만한 거 캔들 하나만 나오면 뒤집힐 테니까 5일선 위고 41선 위고 11선 위고 다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121선만 넘어가도 한 22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단기 추세선으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손절 라인은 요 정도 됩니다. 그 가격이 한 34,300원 정도. 우량주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끌고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단기 지금 사서 241선까지 수익 내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241선 넘어간다? 그럼 241선을 이렇게 스탑으로 걸고 거는 이제 스탑을 쫓아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기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여기에요.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만약에 여기까지 넘어간다? 그럼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겁니다. 이거 다 지우고 다시 그려야 돼요. 다 지우고 요 선으로 다시 그리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신 쪽 종목도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바이오리더스도 흥미로운데 요거는 한번 CCI를 켜서 한번 볼까요? CCI를 켜서 과매수 기준선으로 보겠습니다. 기준선으로 놓고 보면 요거를 그냥 피리어드 20 정도 놓고서 기본값으로 볼게요. 단기로 저점에서 올라온 흐름은 일단 깨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MACD를 한번 볼까요? MACD들 좋아하시니까 MACD 강의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보세요. 유튜브에서 MACD 치면 딱 나와요. MACD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로 그냥 쉽게 보죠. 이렇게. 자, 현재는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로 한번 볼까요? 볼린저 밴드로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가 살짝 좁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자리네요. 현재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캔들이나 이평선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차트 아니에요? 이렇게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 정도 요렇게 선을 그려보면 자 느낌이 어때요? 평소에 계속 봐왔었던 자 지금 제가 똑같은 선을 계속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 느낌 비슷한지 보세요. 그리고 여기 기간도 비슷하네. 요 앞에서도 뭐 시작했으니까 이평선 여기 어디쯤에서 출발을 같이 했겠죠. 요렇게 되네요. 자, 잘 보시면 파동의 고저를 가르는 그 수직선을 연결한 겁니다. 가장 최저점과 최고점을 연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최저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파동 그림 그릴 때 요거 그림판으로 항상 맨날 그리는 거 난 놓고 기억자 보기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좋다며 여기는 별로라며 모르니까 근데 지금 여기다 선 계속 그린 거라고요. 지금 요렇게 그린 거라고요. 여기를 좀 찾아보자. 자 그랬다면은 선 그린 건 좀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최저점에다 지금 딱 갖다 찍었어요. 자 그렇다면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자리 바로 지금 자리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이뻐지려면 241선이 이렇게 살짝 방향을 위로 돌려주기 시작하는 요런 자리가 훨씬 더 좋겠죠? 요렇게 보시면 한 여기 어디쯤에서 거래하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단타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우 저 지금 사가지고 요거 한 20% 이거 수익 내려고요 또 좋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바로 손절 잡고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점부터 올라온 게 500%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야 3% 수익이다 와 신난다 아유 마이너스 10%다 죽겠다 와 신난다 20% 올라간다 이랬을까요? 냅뒀겠죠. 네, 500%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요 안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 깨지냐 요만큼 밀리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의미 없다. 넘어가면 해도 된다. 그 자리가 한 8,6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넘어가서 해도 되고 만약 단기로 한번 볼까? 그렇다면 단기로도 어쨌든 이평선이 지금 밑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정도 오면은 이평선들이 모여가지고 방향 위로 돌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이제 거래량 캔들 설명드릴 때 요렇게 거래해도 된다 그랬죠? 지금 그 밑에죠? 그러면 이제 위로 넘어갈 때 거기서 매수하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뭐 꼭 이 종목 이어야 돼 라는 게 아니라면 좀 기다렸다가 거래하는 방법이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이평선을 모아놓은 또 다른 종목 인탑스인데요. 뭐 휴대폰 관련주들이 계속 나오네요. 요것도 고점을 여기다가 찍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찍는다면 아직까지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굳이 비교하자면 한번 이렇게 차트를 쭉 펼쳐놓고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얘랑 지금 제일 비슷한 자리가 어디예요? 요거랑 똑같은 한번 난 놓고 기억자 찾기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자리를 찾는다면 뭐 여기도 비슷하게 생겼네 그죠? 그리고 뭐 여기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파동의 크기도 비슷하고 여기랑 여기가 더 비슷하네 그쵸? 자 그렇다면 두 개가 똑같은 그림이라고 간주하고 현재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찍어봐요. 여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자리 여기 아니에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 내가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사진 하나 붙였고 자 요렇게 사진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렇게 붙였고 자 그러면 얘는 여기고 이렇게 한 번 내리고 올랐어. 한 번 내리고 올랐어. 한 번 내리고 올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 내리고 올랐어. 두 번 내리고 올랐어. 그 다음에 세 번 내리고 올랐어. 세 번 내리고 올랐어. 여기라고 볼 수도 있겠다.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넘어가는 자리를 찾아보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올라갔을까만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종목은 어디서 올라갔을까? 여기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물론 여기로 그려도 되고 여기로 그려도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관점으로 요렇게 그려도 되겠죠. 자, 상승이 출발했었던 자리는 하락 추세선 끝나고 나섭니다. 아까도 추세선 설명드릴 때 요거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올라가서 안착하고 다시 출발하는 요 자리가 좋았을 겁니다. 이게 대략 한 60% 정도 돼요. 이 이후에 이거 이런 거 못 먹어도 이거 먹으려면 한 3년 기다려야 되니까 60% 먹고 나왔으면 딱 좋죠.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이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자면 요게 넘어가야겠죠. 요게 넘어가는 게 좋겠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평선 수렴도 좋지만 지금 뭐 방향도 121선도 밑으로 가고 있고 241선도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략 한 여기 정도에서 수렴 끝내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괜찮겠네요. 그죠? 드림 시큐리티 하나만 더 볼까? 드림 시큐리티 제가 드리고 지금 오늘 지금 그러고 있는데 3%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아직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기다리는 건 요겁니다. 여기서 터질 거야. 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한번 좀 이렇게 눈대중 좋으신 분들 한번 계산 좀 해주세요. 요 동그라미 어디쯤 나옵니까? 요거 여기쯤 되려면 한 여기쯤 되는 건가? 한 7월 오늘 내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7월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겠다. 3일 안에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했네. 이 정도. 그치, 거래량 한번 튀면서 여기를 한번 부딪히겠지. 무슨 얘기냐면 요런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근데 이제 이래요. 거래량이 나왔어. 거래량이 나왔는데 오늘 등락이 발생하지 않아. 거기가 손절입니다. 그게 가는 날이에요. 가는 날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훈련소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는 날, 갈 자리, 출발선. 가는 날인데 이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잘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런 데지. 그러니까 이게 매집이냐 아니면 출발이냐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발생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갔죠? 상한가를 쳤습니다. 뭐 수익 실현 해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상한가를 또 노려야 된다? 라고 한다면 거래량 발생된 날에 그냥 바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발생됐는데 3%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뭐 위로 가야 되거나 아래로 가야 되거나 이게 뭐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돼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서 요렇게 한번 플래그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딱 지금 돌파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잘라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요만한 게 터졌어. 근데 3%밖에 안 올라. 그러면 그 캔들의 시가나 아니면 종가 혹은 뭐 이런저런 라인이 없다 그러면 중간 정도 깨지면 자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발생됐는데 가다 말어. 요런 거. 이것도 16%나 갔네. 거래량 터지면 다 가네. 드림은. 드림은 거래량 터지면 다 가네. 근데 거래량이 아직 조금 모질란다.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한 요 정도 됐으니까 대략 한 만 K 정도? 만 K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되는데 안 가? 그럼 잘리시면 됩니다.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또 뭐 줬지? 인터파크 홀딩스? 얘 뭐 이제 출발인데 뭐 거래량 얘기 야트 했잖아요. 인터파크 홀딩스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번에 거래량이 1, 2, 3, 4, 5, 6, 7, 8 얘는 얘보다 훨씬 많죠. 9, 10 얘보다 많죠. 11 얘보다 많죠. 12 얘보다 많죠. 13 얘보다 많죠. 14년 만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단 하루 만에. 지난 거래량을 다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왜 터졌을까요? 누가 샀으니까 터졌겠지. 거래량 플러스,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거래량 플러스 양봉 뭐예요? 샀다. 거래량 플러스 음봉 팔았다. 누가 샀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랑 비슷한 자리를 과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발생된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가를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뭐 이게 다 음봉이고 양봉의 거래량이 그치 요런 거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 요런 자리가 매집의 자리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더 보자고요. 이런 거죠? 거래량 발생된 거. 양봉의 거래량들인데 이게. 전 요거 캔디랑 색깔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 2,700원이던 것이 13,500원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몇 %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450% 정도?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니까 5배, 한 시총 5천억까지 갔다 왔네. 뭐 매출이 어마무시하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택트에 대한 수혜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혹은 쇼핑몰 쪽에 조금 조회가 있으시다면 최근에 그 쇼핑몰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어디가 뭐를 매각한다더라, 누가 그거 산다던데, 어디 나왔대 시장에, 아 근데 너무 비싸서 거래가 안 된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얘기들 속에 인터파크가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썰입니다. 이거는 전혀 뭐 근거 없어요. 뭐 아니 내가 뭐 어디서 듣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듣고 얘기하는 거면 얘기하면 안 되겠지. 진짜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색해 볼까? 인터파크 매각설이 혹시 있어요? MRO지? 이건 매각설 아니죠. 인터파크 이베이 지마켓 지분 매각 체결. 매각인 거잖아, 매각. 그치? 자사주 대거 매각. 이건 2013년이고. 없지. 뉴스 없어. 이거 진짜 썰이야, 썰. 그냥 제 썰인데. 쇼핑몰들이 최근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옥션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나? 맞아. 말이 있었지. 몸값 5조 이베이 코리아 매각 추진. 예. 근데 여튼 인터파크가 애매하게 4등, 5등, 6등 여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2등 하는 옥션이 매물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인터파크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그냥 진짜 썰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썰만 푼 건데. 또 괜히 또, 야, 매각 나온대? 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해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진짜라고 있다면 누군가가 많이 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게 6월 29일이죠. 인터파크 무슨 뉴스가 있어가지고 올라간 거지? 인터파크가 합병해요? 거래 정지 중이에요, 지금? 아, 진짜? 거래 정, 인터파크가 합병 중이에요? 아, 그러네? 정지 중이네? 뭐랑 합병해요? 나 아무도 모르고 하는 얘기야, 지금. 합병을 누구랑 하는데? 홀딩스랑? 다들 부단하게 바쁜데 왜 합병을 할까? 이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동사는 인터파크 홀딩스의 흡수 합병되는 소멸회사다. 아, 그래서 인터파크와 인터파크 홀딩스가 합쳐서 인터파크가 지금 정지 중이다. 그래서 인터파크 홀딩스랑 합쳐질 거다. 그런 거구나. 아, 재밌네. 뭔가 있네. 그쵸?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잔뜩 샀을 거예요. 여튼 좀 눈여겨보시고,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좋다, 뭐 사라. 저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관심 있게 보세요. 분명 누가 잔뜩 샀어요. 이슈가 있으니까 샀겠죠. 추적해서 한번 뉴스도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니커 잠깐 볼까요? 마니커 850원이라고 써놓은 그 종목, 이 중간에 걸쳐있네. 오늘 양봉 또 기네. 1,000원 넘어가면 하세요. 850원은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시고, 뭐 닭고기가 뭐 마니커 FNG도 괜찮네. 둘이 비슷한데 요것도 거래량이 굉장히 큰 게 하나가 나왔죠. 요거를 굳이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면요, 상장 이래 최대입니다. 그쵸? 요게 지금 최대예요. 상장 당시 거래량이 여기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이거는 음봉이야.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 그 캔들의 시가 라인 9,600원 요게 깨지지 않는다면 가겠죠. 마니커 FNG도 9,600원 깨져 그럼 손절해야 돼요. 9,600원 안 깨지면은 또 갈 거고, 9,600원 깨지면 또 팔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내일 또 점심 때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오후에 복수 좀 해보시고, 이 쓸데없는 잡담 좀 하지 말고 여기서 좀 복수 좀 하세요.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있던데, 뉴스 이렇던데, 내가 차트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 난 분봉으로는 이렇게 봤어. 주봉은 이렇더라. 이렇게 좀 서로 공유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또 누가 또 설명도 해주고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스터디처럼 활용을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목요일에 점심 때 또 뵙겠습니다.